오후장 반격주 찾아봅니다. 여심저격 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환율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 지수 상승폭을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상승폭을 지켜내는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어떤 종목들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세 가지 유망주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PR 들고 와 주셨는데요. 이제 뷰티 디바이스 업계에서 신흥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VI 발동될 정도로 탄력적인 움직임인데 계속해서 오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저께 제이시스 메디칼도 또 사모펀드 인수 소식이 있었고, K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APL 같은 경우에는 뷰티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 최근에도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또 SNS에서 해외 유명 스타들이 사용한다는 후기가 올라오면서 해외에서도 SNS를 통한 굉장히 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 효과를 누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예전에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파르게 시장의 성장세가 올라오면서 앞으로 병원 쪽에다가 납품하는 미용 의료기기 외에도 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메디큐브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있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 모멘텀, 여기다가 화장품이 K-뷰티에 화장품에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좀 탄력이 나오다가 살짝 윗골이 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제가 매수를 하셔라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 지금 37만 6,900원, 그러니까 37만 7,000원을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에 진입할 수 있는 이 구간이 딱 저항대거든요. 여기 돌파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항대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APR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IB 투자, 이제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임박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 4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계속 갈까요? 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야놀자의 미국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진 상황인데요. 쿠팡에 이제 있는 본사가 있는 미국의 쿠팡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쿠팡 회사 근처에 또 미국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특히 오늘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야놀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살짝은 반신반의했었는데 일회성 테마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측면이나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만 봐드리면 일단 지금 매수가도 저는 좀 매력 있다라고 보이고 3,200원 3,19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짧게 테마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아바코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요? 일단은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잘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2차 전지 업황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잘 해왔던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상주 신공장에 대한 준공으로 해서 지금 6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캐파를 다시 또 확보를 했고 그동안 북미향이라든지 2차 전자
투자, 2차 전지 매출에 대한 수주 부분도 계속해서 잘 이뤄내고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돈을 이미 벌어왔던 기업이고 그 부분으로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좀 재개가 되면서 2차 전지와 함께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료가 같이 좀 상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 최근 약간 5월달 들어올 때쯤에 해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됐는데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으면서 같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과연 내가 지금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들어가도 될까? 아닐까라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은 아바코라는 종목 최근에도 약간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일단은 2차 전지 업황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바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애정이 좀 많이 드러나는 걸 보니까 아바코가 탑픽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업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1선, 중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61선 기점으로 해서 손절선은 17,2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500원 돌파하면 저는 21,000원은 적어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21,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AS 챙겨보겠습니다. 우양이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추가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말씀 주셨던 바이넥스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양은 또 어저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저께 종가 부근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드렸었는데 매수를 또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수익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오후장에도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혹시라도 신규로 진입했던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제 저점 부근 8,600원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난 좀 그것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가 부근 깨지 않는 걸로 해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바이넥스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AS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